네, 안녕하세요. 한번 몇 분 정도 오셨는지 제가 한번 채팅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한 33분? 한 30분 정도 오셨는데,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렉스 팀 커스터머 센트릭 팀의 고태우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희 커스터머 센트릭 팀은 고객사분들이 플렉스 서비스 그리고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우선 제가 오늘 30분 동안 이제 V1을 사용하셨던 고객사도 있으실 거고 V2를 처음 이제 사용하시는 고객사도 있으실 거예요. 그 고객사분들께서 이제 V2가 어떤 내용으로 좀 업데이트가 됐는지 간단하게 저희가 앞서서 한 6차례 정도 업데이트 노트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발표한 업데이트 노트부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개발적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제가 안내해 드릴 거라서 어, 정말 딥하게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제가 안내해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채팅에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채팅에서 이제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그 채팅을 통해서도 이어서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채팅은 이곳에 남겨두고 제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우선은 저희가 가장 이제 최신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이번 주 월요일 날 공유해 드렸던 그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노트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그 업데이트 노트 소식 요청자별로 설정하는 승인 라인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전에 V1을 사용하셨던 고객사분들께서는 고급 승인 설정이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제 V2에서는 저희가 요청자별 승인 설정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이제 보다 각 조직별로 구성원별로 알맞는 승인 설정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기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어느 위치로 어느 경로로 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경로와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시고 계신 관리자분들 혹은 그 관리자분들께서는 가능하시다면 뭐 모니터를 하나 더 또 여유 있게 확인하실 수 있다면 테스트 계정을 하나 또 열어 두시거나 혹은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하셔서 저와 같이 그 경로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정도 확인하시면 보다 빠르게 또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청자별 승인 설정은 이전에 이제 승인 라인이 1단계, 단계별 승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 단계별 승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어떤 구성원별로 혹은 조직별로 승인을 다시 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로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우선은 워크플로우나 근무 그리고 휴가 설정 모두 다 승인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우선 예시로 연차 설정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연차 설정 가시면 맨 하단에 승인 라인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기존의 단계별 승인이 있는데 상단에 요청자별 승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요청자별 승인을 추가하시면 새로운 승인 라인을 만드실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문의를 주셨어요. 저희 최고 관리자는 승인이 없어서 최고 관리자를 승인자 없이 설정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최고 관리자 또는 최상위 조직장을 선택을 하시고 승인 대상자를 없는 상태로 적용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 관리자는 승인 대상이 없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새로운 승인 라인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인사 담당자 혹은 어떤 특정 조직은 단계별 승인이 아닌 특정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는 설정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승인 요청자의 조직을 별도 조직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해당 조직의 단계별 승인은 어떤 특정 관리자로 지정을 하셔도 되고요. 조직장 또는 관리자 혹은 어떤 구성원을 선택해 주셔서 해당 구성원별 혹은 조직별
고급 승인을 한번 그 요청자별 승인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기다리셨던 분들께서 꽤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업데이트 배포를 통해서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제 저희가 급여 정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번 세션을 마치고 난 뒤 최종진 컨설턴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는 급여 정산 페이롤 이외의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된 소식은 반복 일정 등록이에요. 이전에 V1에서 반복 일정 등록을 사용하셨던 구성원분들이라면 근무로 이동하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의 반복 일정 등록을 통해서 반복 일정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곳 화면 상단에 반복 일정 등록하기를 누르시고요.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을 선택하시고 우측에 요일 선택하는 것에서 근무일을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어떤 특정 요일을 선택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근무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 안에서 이제 근무를 지정을 하실 때 기본 근무를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혹은 외근과 같이 특정 근무 정책으로 하시는 경우 근무 정책을 눌러주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재택근무를 9시부터 6시까지 반복 근무 등록으로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반복 근무로 등록을 된 상태에서 반복 일정 등록하기를 선택하시면 화면에서 승인 요청도 되고 승인이 완료되면 해당 근무 스케줄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근무가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반복 근무를 기다리셨던 고객사는 이제 우측 상단의 반복 근무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중요한 기능이죠. 저희가 보상 휴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어요. 보상 휴가는 이제 구성원들이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의 초과 근무를 50% 가산해서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해당 정책을 통해서 보다 손쉽게 보상 근무를 집계하고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경로는 근무를 누르셔서 리포트를 가시고요. 리포트에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초과 근무 보상 휴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선택해 주시면 해당 기간 내에 발생된 초과 근무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기간 내에 부여하기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제 부여 시간을 설정하시고 사용 기한을 두어서 이제 부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여 시점 기준 올해 말까지 하시는 고객사가 많은데요. 저도 한번 올해 말까지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제 부여가 끝나면 해당 부여된 휴가가 올해 말까지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V2에서는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회사마다 이미 사용 기한을 정했는데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이 기한을 좀 더 변경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보시는 것처럼 보상휴가 부여 내역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우측에 있는 변경하기를 눌러서 해당 사용 기간을 다시 조정해 주시면 해당 구성원이 부여받은 보상 휴가를 좀 더 이제 연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능 꼭 기억하시고 구성원들 혹은 회사 규칙에 맞춰서 보상 휴가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맞춤 휴가 부여 시점 설정인데요. 이거는 한번 설정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이동을 하셔서요. 그리고 이제 휴가 설정으로 이동하시고 맞춤 휴가 부여하실 때 회사마다 휴가 정책에 따라서 매월 지급 또는 매년 지급과 같이 어떤 주기별로 지급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입사 후 부여 시점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사 후 6개월 차부터 부여되는 휴가 정책이 있다면 입사 후 6개월 차부터 부여되는 형태로 휴가 정책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매년 지급이라는 설정으로 적용을 하시게 되면 매년 지급한 당해부터 그리고 3년 차 때 어떤 특정 휴가 정책을 부여한다라는 설정으로 이제 휴가 정책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지급 또는 매월 지급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입사 후 부여 시점 몇 개월 또는 몇 년이라는 설정 값을 통해서 그 회사 규칙에 맞는 휴가 정책을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모바일 위젯입니다. 우선은 제가 모바일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제 제가 안내를 드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한꺼번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 위젯이 이제 출퇴근 위젯으로도 출퇴근 기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이전에는 앱을 통해서 들어가서 근태 기록을 확인하고 이제 조정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모바일 위젯 화면에서 내 출퇴근을 또 기록을 하시고 또 현재 뭐 몇 시간 근무하고 있는지 상태도 확인하실 수 있는 정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된 업데이트 소식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고요.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팅에 이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안내해 드렸던 순차적으로 4월 21일까지 했던 내용들을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6월 20일 날 발표했던 업데이트 노트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가장 상단에 스케줄 근무 출시가 되었어요. 아마 교대 근무를 이제 운영하시는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시는 고객사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인데요. 아마 이제 주변에서도 교대 근무나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고 있는 혹은 고객사가 있다면 해당 기능을 통해서 한번 플렉스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 근무가 지금 보시는 화면에 근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무에서 구성원 근무로 이동하시면 우측 상단에 스케줄 근무 관리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근무 관리는 각 교대별로 교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각 교대별로 설정을 마치시면 저희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인데 쉽게 스케줄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단축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각 교대 스케줄별로 이렇게 상단에 보이는 이제 단축키, 숫자 키 단축키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스케줄마다 번호를 누르면서 스케줄을 이렇게 지금 쉽게 입력을 하실 수 있고 또는 해당 조원들을 동일한 스케줄로 입력을 하게끔 설정을 하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조원에게 같은 스케줄을 적용하셔서 동일한 스케줄로 같은 조에게 같은 스케줄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케줄 근무를 손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케줄에 게시한 그 근무 시간에 맞춰서 구성원들이 출근 퇴근도 타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스케줄로 확정된 근무가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통해서 급여 정산도 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 한번 혹은 기다리고 계셨던 고객사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교대 근무, 스케줄 근무 기능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워크플로우에서 아마 이전에 이제 채팅에 문의 주셨던 분들께서 많이 요청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워크플로우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내가 원한 문서를 그대로 복제해서 내용만 일부 수정하고 작성을 하고 싶다는 니즈를 많이 밝혀주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워크플로우 문서를 복제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승인이 완료된 문서가 있다면 해당 승인 완료된 문서로 이동을 하시고요. 우측에 보시면 지금 점 3개를 눌러주시면 상단에 복제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제하기를 누르시면 기존에 설정된 승인 라인 내용 그대로 이제 내용을 가져와서요. 그 내용에서 일부 수정하고 이제 승인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서를 가져오는 상황인데 해당 문서 말고 다른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네. 승인이 완료된 게 한번 제가 작성하기를 해서 경조비 신청을 하고 제가 살짝 끊기는 감이 있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은 화면이 끊기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을 이제 완성을 했으면 완료 페이지에 가셔서 이제 승인 라인 했던 것들을 다시 이동을 하시고 복제하기를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바로 복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값을 변경하시고 승인 라인이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시고 제목도 수정하시고 보내기를 통해서 이어서 쉽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인데요.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은 법적으로 4시간 근로할 때 30분 단위로 휴게 시간이 주어지도록 노동부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춰서 근무 유형의 설정을 적용할 수 있는 옵션 값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들어가시고요. 근무 설정을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근무 유형으로 이동을 하시면 근무 유형 맨 하단에 이제 고급 설정란에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가이드한 그 내용을 준수하겠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는 상황에 따라 좀 4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휴게 시간 없이 좀 근무를 등록을 하고 싶다라는 고객사가 있으시면 이 해당 토글을 이제 켜기로 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좋고요. 이걸 말씀드리면서 상단에 법정 근무 시간 초과 허용도 있잖아요. 저희가 V1에 사용하셨던 고객사에는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52시간을 넘겨서 근무 스케줄이 등록이 안 되도록 설정이 되었었는데요. 이번에 V2에서는 이런 이제 업종별로 52시간을 초과해서 또 운영이 필요한 고객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근무 유형에서 법적 근무 시간을 초과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온오프 기능을 통해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해당 기능을 끄기로 하시면 52시간 노동부 기준으로 준수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해당 기능을 켜기로 하시면 52시간을 초과해서도 근무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시고 또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6월 20일자 업데이트 노트는 이렇게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2일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업데이트 노트는 화면에 이제 플렉스 홈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업데이트 소식에 통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업데이트 노트 맨 하단에 가면 이전 업데이트 소식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 내용 이후에 온보딩 세션이 끝나더라도 구성원 안내할 때 참고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월 2일자 업데이트 노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월 2일자는 메뉴 인터페이스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제 변경이 됐어요. 그 중에서 이제 홈 화면에 있는 이제 디자인부터 이제 좀 변경이 됐는데 제가 해당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고 계신 화면에서 가장 좀 차이가 있는 점이 저희가 이제 빠른 검색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좌측 상단에 눌러보시면 빠른 검색 안에서 근무 기록 또는 워크플로우 작성, 구성원 검색, 워크플로우 검색 이렇게 4가지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접속을 하고 나서 워크플로우 작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컨트롤 K 혹은 커맨드 K를 누르셔서 워크플로우 작성을 바로 이동을 하시면 워크플로우 작성하기 화면을 이동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바로 근무 기록을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컨트롤 K만 눌러서 근무 기록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근무 기록 작성하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관리자라면 특정 구성원의 어떤 검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고시차 이런 식으로 검색을 바로 해주시면 구성원을 바로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구성원 프로필에서 근무 또는 연차 이런 다양한 정보를 바로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서 아마 처음에는 이 빠른 검색을 단축키를 통해서 이용하시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쓰다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업무를 하실 수가 있어서 익숙하시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근무 위젯이 이제 초기에는 상단에 위치하다가 좌측에 배치가 됐습니다. 좌측에 프로필 하단에 보시면 근무 위젯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휴게 그리고 근무 바꾸기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는 제가 사무실에 출근해서 기본 근무로 근무를 하다가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는 외근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외근하는 경우는 이제 해당 근무를 재택근무 또는 외근이라는 설정을 통해서 오후 시간대는 실시간 근무를 외근으로 등록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누르고 최종적으로 퇴근까지 지금 종류를 확정해 주시면 해당 스케줄에 맞춰서 근무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무를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좀 하단에 보시면은 구성원 인사 정보 연동이 있는데요. 아마 워크플로우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서식을 만약 건드리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능이 추가되신 거를 아마 모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회사 문서함 가셔서 이제 작성하기 이동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테스트 양식에 되어 있는데 양식 만들기에서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입력 필드만 우측에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성한 사람의 인사정보, 내가 미리 DB상에 인사정보에 업로드해뒀던 이름, 회사 내 이름, 혹은 연락처 정보, 그리고 인사정보, 사번, 조직, 직책과 같은 이러한 인사정보들을 바로 해당 구성원이 작성할 때 연동해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해당 그 워크플로우를 추후에 이제 백업을 하게 되시더라도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어떤 조직에서 어떤 인사정보 기준으로 이 워크플로우가 작성되었는지도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인사정보 연동 필드를 참고하셔서 서식을 보다 또 풍부하게 이렇게 운영을 작성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서식은 이렇게 종료를 하고요. 네. 네. 5월 19일자. 지금 벌써 이제 절반이 지났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서비스 모바일 앱, 근태 관리, 구성원, 급여 정상,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보시면 조직장 권한이 이제 추가가 됐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권한은 설정에 들어가셔서 권한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해당 권한 설정에 가시면 다양한 권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권한 설정에 가시면은 한 6가지 정도의 권한으로만 분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V2에서는 권한이 거의 대략 한 뭐 40개 가까이 권한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 원하는 그 커스텀에 맞춰서 권한을 조정을 하실 수 있고 크게 달라진 점은 최고 관리자가 이전에는 해당 최고 관리자를 한 명으로만 지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V2에서는 최고 관리자를 그룹 단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 권한 대상 설정을 통해서 그룹 단위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셨던 내용, 제가 한번 질문을 이정민님께서 제가 질문을 주셨네요. 이정민님께서 외근을 누를 때 설정된 와이파이에 상관없이 체크가 가능한가요? 이런 부분들 이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IP 설정을 통해서 이제 등록된 IP로만 이제 근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IP가 고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사의 옵션을 통해서 어떤 특정 근무 정책에 대해서는 IP에 적용받지 않고 근태 기록을 남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전사 배포는 되지는 않고 저희가 좀 개발을 진행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서 아마 저희가 업데이트 노트 소식을 통해서 한 번 더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또 이후에 또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틈틈이 보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시면서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모든 구성원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하실 수도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 조직별로 조직장으로 선택하시면 그 조직장은 어떤 정보까지만 볼 수 있는지 그런 정보도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처음 보실 때는 설정해야 될 값이 좀 많아 보여서 좀 이렇게 어렵게 지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구성원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까지 노출하고 관리를 필요한지 정보 정의를 내려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채널톡에 해당 문의를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해당 내용을 듣고 어떻게 설정하는 게 가장 좋을지 제안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권한 설정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승인 참조 대상의 조직 추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가 V2에서는 승인 참조 대상의 조직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설정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설정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책 설정란의 승인 라인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대상을 검색하실 때 해당 구성원을 검색해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조직도를 통해서 조직 단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록에 있는 구성원을 선택하는 것과 조직도의 조직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이때 조직을 선택을 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해당 A 조직에 구성원이 3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A 조직 안에 있는 그 3명의 승인권자에게 동시에 승인 요청이 발생이 되고요. 그때 3분 중에 한 분이라도 승인을 하게 되면 해당 승인은 완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는 1단계에 2명이 다 모두 승인을 해야지만 승인이 완료되는 걸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특정 구성원을 2분 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집단 안에서 1명만 선택을 하면 승인이 완료되는 걸로 원하신다 하면 해당 조직을 선택을 해주시면 원하시는 설정 값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에서도 그렇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 네, 모바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후에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차 일괄 조정이 이제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연차 일괄 조정을 하실 때 보시면 일괄 조정하실 때 저희가 이제 크게 차이가 이제 발생된 게 이전에는 연차로만 이제 수동으로 추가하거나 차감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V2에서는 월차와 더불어서 연차까지 이제 연차와 월차를 서로 분류해서 추가 또는 차감을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옵션을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설정 값을 한번 볼게요. 저의 제 프로필로 가서 제 상세 보기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차 상세보기 이제 보이시잖아요. 아마 지금 한참 연차 촉진하시면서 연차 상세보기 조정하시는 것도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정을 누르시고 추가 조정하기를 누르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월차 조정과 연차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연차 조정, 월차 조정을 선택하시고 조정 적용일도 선택하시고 부여 기간을 추가할 건지 차감할 건지로 하시고 양수값을 정수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정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월차에 해당 월차 2개가 이 2월달, 1월달 때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연차 조정 단위는 이제 연차 조정 단위가 시간 단위에서 이제 1.5일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변경됐다라는 점 업데이트 소식에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인사정보란에 커스텀 정보를 이제 배포를 했는데요. 커스텀 정보의 경우는 저희가 요금제를 엔터프라이즈 요금제 이상 사용할 때 이제 해당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서 혹은 회사 안에서 오픈 API 연동이나 또는 커스텀 정보를 통해서 인사정보 연동이 필요하신 고객사가 있다면 저희 채팅 통해서 혹시 관심 있다고 추가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담당자 통해서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명서 내 주민번호 표기를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증명서 내에 저희가 기존에는 생년월일만 표기가 됐었는데 증명서 내에 주민번호도 이제는 표기하실 수 있도록 선택값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급여 정산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에 기존에 이제 댓글을 작성을 하면은 수정이나 이런 삭제가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워크플로우에 댓글을 등록하시면 원하시는 또 값으로 다시 수정 처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수정을 하시면 수정됨이라는 표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업데이트 노트도 이렇게 종료하고요. 저희가 지금 어, 음, 지금 이제 한 두 개 정도 남았네요. 2개 정도 제가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시면 그 좌측 상단에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 상에 이제 또 차이점이 프로필 누르시고 내 설정에 가시면은 내 설정란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림 설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내 프로필을 누르시면은 메일 알림을 받겠다, 켜기 또는 끄기로 해서 알람을 켜기 끄는 정도로만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근무 휴가부터 각각의 스쿼드 기능별로 메일 알림 또는 슬랙 알림을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전에 만약 슬랙을 통해서 슬랙 출근, 퇴근 알림을 만약 받으시는 설정을 운영을 하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설정에 이동하셔서 여기에 출퇴근 알림 설정을 시간을 조정하시고 여기 우측에 있는 토글을 켜기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언어 지역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현재는 한국어와 더불어서 영어 이렇게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건 구글 캘린더 연동인데요. 여기 보시는 구글 캘린더 연동은 구성원 개인의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는 기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차원에서 그룹 캘린더를 연동하신다면 설정으로 가셔서 그룹 캘린더를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미니 프로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이미지별로 이렇게 이제 해당 구성원이 나열되어 있는데 해당 그 구성원에 대해서 프로필만 마우스 오버를 했을 때 어떤 구성원인지 좀 확인할 수 있게 미니 프로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기본 근무 일별 근태기로 초과 근무라는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근무 여기 근무로 이동을 하셔서 근무의 우측 상단에 있는 리포트로 이동을 하시면 우측 상단의 리포트 다운로드를 통해서 기간별 리포트 일별 근태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일별 근태 기록에서는 구성원들의 근태 관리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이제 출근, 퇴근 혹은 일별로 근무 기록에 대해서 조회를 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휴가를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도 과거 이력을 또 집계해 보실 수 있으니까 일별 근태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기간별 근무 시간은 보통 이제 급여 정산을 하시거나 또는 초과 근무를 집계를 하실 때 이제 해당 구성원이 기본급의 소정 근로 시간을 미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고 또는 이제 초과 근무를 각 가산율에 적용해서 몇 시간 근무했는지도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각각의 목적에 맞춰서 기간별 근무 시간과 일별 근태 기록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 연차 기록 업로드라는 기능인데요. 아마 이제 보통 과거 연차 기록 업로드는 플렉스를 뭐 그 당해 년도 이제 중도 이제 도입을 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 7월 5일 날 저희가 도입을 했을 때 과거 1월부터 7월 5일까지 사용했던 내역을 좀 각 일자별로 기록을 업로드를 하고 싶은 고객사의 경우 해당 기록을 업로드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우 과거 연차 기록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해당 기능을 엑셀로 이제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로드 하실 때 보시는 것처럼 전일, 반차, 시간 단위로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 단위로 사용을 하시면 전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차로 하면 오전, 오후 반차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차로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반반차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반반차라는 그 용어가 따로 없어서 2시간 단위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모바일 앱에서는 구성원 통합 검색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어서 모바일 앱에서 보여드릴 때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성원 화면에 있어서 구성원의 대량 정보를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대상을 이전에는 전체 구성원을 나열해서 변경을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 구성원 숫자가 뭐 10명에서 20명인 경우는 한 번에 적용을 하거나 구분해서 보시기 편할 텐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뭐 100명 또는 200명만 넘어도 관리하시기 굉장히 또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성원을 변경할 때 해당 변경 대상을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을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있는 정보 일괄 변경을 눌러주시면 정보 일괄 변경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 대상 설정하기가 있습니다.
변경 대상 선택하기를 눌러서 계약 상태에 따라 계약 유형에 따라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직에 따라서 해당 정보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해당 기능을 통해서 규모 단위가 큰 고객사의 경우 이러한 필터 기능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를 분류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는 인사 정보와 계약 정보를 나눴다면 지금은 근무 정보를 추가해서 분류를 세 가지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무 정보를 분류해서 나열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인사 정보와 더불어서 보다 빠르게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무 정보만 따로 나열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성원의 근무 유형을 일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관리자가 있다면 근무 정보 관리를 이동을 하셔서 근무 유형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릴 텐데요. 관리자 분께서 이제 근무 유형을 새로운 근무 유형으로 적용을 하시면서 근무 유형 시작일을 주기인 중간에 이제 적용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그 한 주의 사이클이 있는데 저희는 이 7월 5일자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자로 적용을 하시는 고객사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월요일의 주기가 따로 있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주기가 잘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원하시는 주기에 맞춰서 초과 근무가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근무 유형 시작일을 적용하실 때는요. 근무 유형 주기 시작일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주기 중간에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번 저희 채팅을 남겨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면 혹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워크플로우의 이미지 첨부 파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워크플로우 문서상에 이미지를 등록하시는 경우 이미지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이미지를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을 하고 현재는 PDF는 미리 보기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미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마지막 하나가 남았을 텐데요. 그 마지막이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이제 워크플로우 아까 제가 순차 승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순차 승인은 일전에 V1에서는 승인 라인이 관리자 승인 또는 조직장 승인이라는 설정 라인으로만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회사 안에서는 순차 승인이라는 단계별 승인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가 이제 V2에서는 단계별 승인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서 임시 저장은 지금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때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해당 문서가 임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아마 임시 저장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간혹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해당 위치는 좀 더 쉽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 작업 중에 있고요. 지금 워크플로우로 들어가시면 내 문서함에 보시면 여기 이제 시계 모형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누르시면은 임시 저장된 문서들을 나열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은 구성원분들이 임시 저장된 문서 어디 있는지 문의가 오면 여기 해당 내 문서함 회사 내 문서함의 우측에 있는 여기 시계 이모지를 눌러서 확인을 해 주시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간단하게 제가 모바일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모바일에 미러링이 따로 뜨지는 않아서 제가 우선은 네, 모바일은 제가 따로 지금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능들이 모바일 안에서도 워크플로우, 근태기로 그리고 이제 전자계약 그리고 이전에 V1 같은 경우는 외국인 구성원들 같은 경우 직인의 그 빨간색 직인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글에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작성하게 되면 영문으로 표기된 그 직인 이미지가 굉장히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직인을 사인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분들께서는 직인 대신 사인으로 설정을 하셔서 좀 이제 전자계약을 진행하실 때 그 해당 방법을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급여 정산 그리고 전자계약까지도 모바일 안에서도 모두 명세서나 전자계약 승인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서 아마 V2를 아직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고객사께서는 V2 이동하시고 나서 앱을 통해서 보다 좀 쾌적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업데이트 소식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업데이트 노트를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말씀드리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여기에서 제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내용 보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 한 몇 가지 정도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문의 주신 채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연차 촉진을 하더라도 1년 미만 촉진하지 않는다면 자동 소멸하지 않도록 커스터마이징. 제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1년 미만 구성원인 경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연차 촉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 1년 미만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월차 총 11개가 주어지는 이 월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계연도가 도래하거나 이제 입사연도가 도래했을 때 부여받게 되는 연차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이제 연차 또는 월차가 부여받게 되고 촉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이 연차 촉진이 1년 미만 구성원에게 적용하는 월차 11개에 대해서 소멸하지 않도록 계속 좀 사용을 의미하신다면 제가 그 설정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정으로 가시면 설정에서 휴가 설정 누르시고요. 여기 연차 정책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 스마트 연차 촉진 설정에 대해서 이제 여기 설정란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월차 자동 소멸을 만약에 소멸 없음으로 하시면은 부여된 11개의 월차가 소멸 없음으로 되기 때문에 촉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자동으로도 이제 촉진 문서가 발송되지 않고요. 만약에 수동으로라도 발송을 하게 되면 이 해당 월차는 소멸 일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계획서가 발송되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1년 미만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월차를 촉진하지 않고 계속 좀 사용하도록 좀 권장하고 싶다 하는 설정으로 하신다면 이와 같은 월차 자동 소멸을 소멸 없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우선 드리고 혹은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이어서 또 문의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있어서 한번 또 볼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소 휴게 미달 허용 토구를 비활성화하면 시간 외 근무 스케줄 반영 시에도 근무 시간별로 휴게 시간이 강제적으로 반영될까요? 네. 시간 외 근무 스케줄 반영 시. 아마 시간 외 근무라고 하는 게 초과 근무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4시간 단위로 30분 단위의 그 법정 휴게 시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시간 단위로 해당 근무가 이제 등록이 되고 원래 일반적으로는 먼저 답변을 드리면 휴게 시간이 추가가 된다라는 게 이제 먼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 기본적으로 9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1시간의 휴게 시간이 포함이 되실 거예요. 그 근무 유형에 설정하신 추천 휴게 시간을 통해서 근데 이제 해당 시간을 9시간 넘겨서 13시간 그 이후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 시스템에서는 4시간 단위가 확인이 되면 30분의 휴게 시간을 추가해서 근무를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자동으로 시스템에서는 30분의 휴게 시간을 권장을 해드리지만 그 자동 휴게 시간 미달 허용을 끄신 상태라면은 법적으로 그 준수를 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이 30분으로 시스템에 들어간 휴게 시간을 뺄 수는 없고요. 해당 최소 휴게 미달 허용을 토구를 키신 경우라면 추천은 하지만 이 휴게 시간을 뺄 수 있도록 옵션이 제공되고 있어서 구성원이 직접 30분을 제외하고 근무를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옵션을 기억하셔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번 네, 김우경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미국에서 대표님 결제 관련 건으로 앱 웹 접속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미국에서 위치가 다르더라도 사실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승인이 발생되는데 오차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런 이슈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아마 결제 관련된 건이니까 금태 승인이나 혹은 이제 워크플로우 승인에 대한 문의시라면 충분히 그런 내용들은 위치와 상관없이 승인하시는데 무방하실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그 30분 정도를 시간했는데 질의응답하면서 한 45분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우선은 온보딩 세션은 이렇게 진행하고 이후에 이제 진행할 또 급여 정산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최종진 페이롤 파트너 통해서 저희가 이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45분 기준으로 해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55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온보딩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플렉스팀 페이롤 파트너 리드를 맡고 있는 최종진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웨비나를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어서 앞서 업데이트 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저는 이제 급여 정산 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1.0 기존의 버전에서는 페이롤 쪽의 급여 정산 기능이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2.0 업데이트 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제가 한번 온보딩을 해드리면서 같이 짚어가는 게 서로 이제 정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제가 퇴직 정산이라던가 퇴직금 정산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돼서 웨비나를 좀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또 커뮤니티나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또 참석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 화면 혹시 보이시나요? 화면 웨비나 안 보이시죠? 잠깐만요. 화면 지금 보이시죠? 이번에 웨비나의 목차로는 제가 급여 정산과 그 다음에 중도 정산 그리고 퇴직금 정산 요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은 사전에 질문 주신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Q&A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정산은 아시겠지만 어떤 플로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플로우를 좀 아시고 계시면 저희 제품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편리한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를 하시려면 구성원이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성원 등록은 당연히 되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각 구성원들에 대한 재직일이라던가 관련된 이제 급여 정보들이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계약 정보가 들어가 있으셔야 급여에 연결이 되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저희 플렉스 페이롤 쪽이 되게 좋은 점이 코어 쪽에 등록을, 그러니까 인사 쪽에 등록을 하실 때 계약 정보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등록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산출돼서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또 포괄 시간 같은 경우 시간을 잘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연봉을 나누기 12를 하고 포괄 시간을 또 나눠서 기본급과 그다음에 고정 초과 근무 시간, 이게 이제 그 포괄 설정을 하셨던 거에 대한 금액이거든요. 이걸 알아서 계산해서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떤 포괄 시간을 50시간을 예를 들어 설정을 해놨는데 50시간을 산출할지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 설정을 해놓으시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사정보 쪽에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와 계약 정보,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정보를 일단 넣어 놓으시고 나서, 그리고 이제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될 거잖아요. 근무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근무 기록을 켜놨던 아니면은 구성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등록을 하던 해서 직원들의 근무 기록이 열심히 쌓일 거예요. 저희 플렉스에. 그리고 나서 이제 관리자분께서 급여일이 도래됐을 때
급여일에 맞춰서 정산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처음에 저희 플렉스 급여 정산을 쓰실 때는 요 하단에 보이는 급여 정책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네, 급여 정책은 우리 회사에 맞는 급여 정책을 설정하시는 거고요. 이 정책은 한 번만 설정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정책을 설정한 거를 복사하면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고, 뭐 새로운 정책도 만드실 수 있고, 이건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급여 정산을 하시고, 급여가 마무리되면 급여 명세서를 공지하실 수 있고요. 네, 명세서는 사실 저희 제품에서는 1.0하고 동일한 상황인데요. 노출하는 시간하고 날짜를 지정을 해 놓으시면 해당하는 시간과 날짜에 급여 명세서가 직원들 프로필에서 다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 명세서를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고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고요. 2.0에서 되게 크게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분들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뭐 대출 받으시거나 이럴 때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게 재직증명서라던가 아니면 원천징수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징수부를 요청을 하시면 관리자분께서 받으셔가지고 매번 작성해 주셔서 발급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플렉스에서 급여 정산을 하시게 되면 원천 징수부가 자동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자기 거를 본인 프로필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 그러면 내가 급여 정산한 이후부터 되는가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1.0을 쓰시다가 2.0으로 넘어가시는 모든 고객분들은 업로드를 저희가 지원할 거예요. 네, 기존의 급여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관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 이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급여 데이터 개인별로 다 들어간다는 거고,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원천 징수부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연말이 지나고 나면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또 나오게 돼요. 네, 연말정산 저희 플렉스에서 기능을 잘 사용하시고 그게 완료가 되면 원천 징수 영수증도 저희 플렉스 화면에서 직접 구성원들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출력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저희가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양식들이 구성원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자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모두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급여가 완료가 되면 이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서 내부에서 어떤 품이라던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보고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체 리스트도 다운이 되잖아요. 네, 이체 리스트 계좌번호라든가 그 은행명을 가지고서 저희가 알아서 이제 붙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활용해서 급여 이체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급여 정산 이렇게 말씀드린 걸 가지고서 한번 화면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시기 잘 보이시죠? 자, 급여 정산 화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 플렉스 2.0으로 이제 이관을 이미 하신 분도 계실 거고, 혹시 아직 이관 안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제 저희가 메뉴가 왼쪽으로 나왔다는 부분은 앞서도 많이 설명드렸죠. 네, 급여 정산은 여기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면 급여 정산이 있고요. 요 위에 급여라고 써 있는 부분은 구성원들이 보이시는 화면이에요. 구성원들은 급여 정산 화면은 보이진 않으세요. 요거는 관리자분이 접속하셔가지고 직접 급여 정산을 하시는 그런 곳이고요. 이 급여라는 곳은 직원분이, 구성원분이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네. 저희가 이런 금액 숨기기 기능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노트북이든 이제 모니터든 이렇게 보면 주변에서 직원분들이 같이 다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금액 숨기기 버튼을 통해서 노출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좀 추가했고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네, 이 급여 명세서 보면은 오른쪽에 클릭했을 때 본인의 급여 명세서가 간단하게 보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운로드 받으면 상세하게 내역까지 보실 수 있어요. 현재 2.0 저희 급여 명세서는 그 노동부 가이드에 따라서 급여 명세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는 급여 명세서 화면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급여 정산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급여 정산은 제가 아까 처음에 플로우 잠깐 말씀드릴 때 급여 정책을 설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처음 들어오시면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해서 있는 거고 이 아래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시겠죠. 그러면 템플릿을 만드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추가하기로 하셔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 직접 만드셔도 돼요. 자, 템플릿은 우리 회사의 정기급여니까 뭐 정기급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급여 정책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기급여에 대해서 내가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이름을 아까 설정했고요. 근무 시간 입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요게 뭐냐면 저희 플렉스는 근무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제가 연동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에 있는 근무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초과 근무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나는 하겠다라고 하시면 플렉스 연동으로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게 기본값이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과 근무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연봉 나누기 12에서 그냥 급여만 줄 거예요라고 하시면 그래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 체크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사용 안 함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이제 급여 체크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초과 근무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 안 함으로 하셨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가져와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진 않아요. 네. 플렉스 연동을 하셔야지만 자동 계산된다. 그리고 직접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세콤이라던가 뭐 이런 근무 기록을 타각하는 이런 것들을 쓰시는 회사에서 거기에 있는 초과 근무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직접 시급을 곱해서 금액으로 넣고 싶다, 시간도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입력이라는 부분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나중에 실제 급여 정산을 하실 때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플렉스 연동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급일은 급여 지급일이에요. 네, 그래서 당월인지 이월인지 보통은 당월 25일 급여가 많으시죠. 네, 그래서 당월 25일로 제가 세팅을 해보고요. 자, 정산 대상자는 이 템플릿에서는 재직자만 정산할지 퇴직자도 함께 정산할지 이런 거를 설정하실 수 있어요. 템플릿별로 우리 회사는 25일자에 재직자 먼저 나가고요. 퇴직자는 30일에 나가요. 뭐 이런 회사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나눠서 템플릿을 만드시면 좀 편리하시겠죠. 왜냐하면 템플릿을 가지고서 급여 정산을 하시기 때문에 급여 정산을 하실 때 대상자가 자동으로 불러와지거든요. 그때 내가 재직자만 클릭해 놓으면 재직자만 불러와질 거고 퇴직자만 클릭해 놓으면 퇴직자가 불러와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재직자, 퇴직자를 같이 정산을 한번 하시니까 저는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자 조회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 급여 정책에 있어서 저희가 보통 당월 25일 급여는 당월 1일부터 말일 급여를 25일에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그 기간에 대해서 기본 근무 기간도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 대상자도 요 해당하는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오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설정을 하시죠. 자, 그리고 초과 근무. 제가 플렉스 연동으로 했기 때문에 초과 근무에 대해서 좀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떤 기간 사이에 있는 초과 근무를 불러오셔야 되는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은 저는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로 추천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선택적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월 단위로. 그럴 때는 한 달 단위로 끊어서 보통 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중간에서 끊어서 중간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 근무는 전월 거를 사실 추천드리고 대상자라던가 기본 근무 정상 기간은 당월로 하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퇴사자들은 아시겠지만 중도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지급 대상자는 당연히 전체 구성원이겠죠. 그렇지만 필터링해서 이 대상자 구성원을 나누실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랑 급여일자가 달라서 정책을 다르게 설정해서 이 사람 불러오는 것도 그렇게 따로 할 거예요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어요. 네, 인원수가 너무 많으신 고객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편리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전체 구성원으로 해볼게요. 자, 그리고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하단에 이제 공통적인 문구를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이번 달도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올드하지만 네, 이런 문구 쓰실 수도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저장을 해볼게요. 네, 기본 설정에 대해서 저장을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급 항목에 대해서 설정을 해볼게요. 지급 항목은 수당이죠. 세전 금액일 거이고요. 자, 세전에 대표적으로 당연히 기본급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 기본급은 따로 설정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플로우 말씀드릴 때
저희 플렉스에 있는 급여정산은 기본적으로 구성원 탭에 들어가시던 아니면은 뭐 정보 대량 변경 쪽에서 하셔도 되고 계약 정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연봉 이 정보에 대해서 그쪽에서 넣으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서 내 연봉 4천이다라고 입력을 하셨으면 그게 나누기 12가 돼서 자동으로 기본급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포괄 설정을 하셨으면 기본급하고 포괄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해서 알아서 이 금액을 계산해줘요. 네, 요게 그렇게 할 거냐 말 거냐의 토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을 안 하시면 꺼놓으셔도 되고 사용하실 거면 켜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식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식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식대는 당연히 급여 때 주실 거고 보통 연봉 포함이시죠.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하면 이 중에 1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20만 원이잖아요. 요거를 내가 일부를 식대로 나는 우리 회사는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과세 처리만 해주겠다는 개념이 연봉 포함이에요.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연봉 포함을 대부분이시겠지만 전 그래서 연봉 포함으로 하고 식대는 고정적이고 일률적이고 정기적 통상임금의 성격이 봤을 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임금 토글을 키시는 게 좋죠. 요거는 노무적인 부분이라서 내부에서 만약에 아니다라고 판단하셨으면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근거를 잘 갖고 계시고 토글을 끄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평균 임금은 보통 임금성으로 주는 모든 항목들은 식대라 하더라도 연봉에 포함돼서 일부 주는 거기 때문에 평균 임금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렇게 토글을 했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식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 클릭하시고 요 중간쯤 가보시면 식대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10만 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돼요. 자, 우리 회사는 근데 식비를 20만 원 줄 거예요 라고 하면 20만 원 주실 수 있어요. 네, 20만 원에 대한 금액은 제가 주기는 매월로 하고요. 자, 대상자 전체의 금액을 20만 원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실제 급여정산에서는 20만 원은 당연히 들어가요. 근데 법적으로는 10만 원만 한도이기 때문에 10만 원은 과세 처리되고 10만 원은 비과세 처리되고 이렇게 알아서 저희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금액 넣으실 수 있고 또는 개인별로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다르실 수 있기 때문에 엑셀로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구성원에 저희는 일단 지금 플렉스의 급여정산 4번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4번, 그다음에 이름 넣으시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구성원별로 다른 금액도 여기서 정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입사월과 휴직월, 퇴직월에 이 식대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할지 전액할지 지급을 안 할지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일할 계산하셔서 지급하시죠. 네, 저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하면 식대라는 항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원하시는 회사에서 정책적으로 맞는 그런 수당 항목들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지급 항목 복제가 있어요. 이 항목을 복제해서 비슷한 항목으로 복제해서 안에서 내용 수정을 하시면 더 빠르게 지급 항목을 설정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급 항목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공제 항목으로 가볼게요. 자, 공제 항목은 법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상단에 노출을 시켜놨어요. 자, 원천세 클릭해 보시면 미공제하냐 공제하냐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공제 미공제의 개념은 퇴사할 때 자, 퇴사할 때는 중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굳이 공제를 하지 않고 정산을 하나, 공제를 하고 정산하나, 이건 사실 조삼모사의 개념이라서 회사에서 선택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여기 옵션 값을 드려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공제인데 공제하고 싶으시면 공제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공제하는 거는 하나 말씀드리면 말일자 퇴사자이고 이번 달에 우리는 급여할 때는 정산을 안 하고 다음 월에 따로 중도정산할 거예요 하는 고객분들은 미공제로 해놓으면 급여가 있음에도 소득세 지방세가 0원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공제로 놓으시는 회사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민건강고용은 다 같은 개념이긴 한데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액과 공단 고지금액 두 가지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요번에 7월이잖아요. 요번 7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국민연금이 바뀌는 기간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공단에서 이미 금액이 날라왔을 거고 그거에 맞게끔 기준소득 월액이라고 개인별로를 설정을 해놓으시는 곳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따 정산하면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그때 거기에
뭐 기마무개의 금액이 기준소득 월액이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거에 맞게 알아서 요율로 국민연금이 계산돼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월 공단 고지금액으로 설정을 하시면 급여 정산을 하실 때 실제 고지금액을 뭐 건강보험 EDI든 이런 국민연금 EDI 다운받으셔가지고 그 엑셀 걸 가지고서 수식을 쓰셔서 뭐 여기다 금액을 넣어서 업로드하는 이런 식의 공단 고지금액 입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죠. 근데 건강보험은 세 가지를 다 제공해요. 요거는 말씀드렸고, 자, 요율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번 달 급여가 이제 딱 개인별로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매번 급여가 똑같으시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초과 근무가 계속 있는 회사라던가 뭐 성과급이 계속 있어서 급여가 계속 매달 바뀌시는 회사의 경우에는 요율로 하시면 현재 해당하는 급여에 따라서 그 급여의 금액에 과세이잖아요. 과세 금액만 가지고서 요율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네, 그래서 이때 보험료를 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용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세팅값이 어떻게 되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이거는 회사 실무하시면서 편한 방법을 찾으시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 월에, 건강보험은 사실 고지금액. 네. 근데 제품에서 저희가 향후에는 이 요율로 적용을 하게 됐을 때 그 고지금액하고의 비교하는 화면을 향후에는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금 관리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수금을 내 스스로가 관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예수금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산한 거랑 사실 공단에서 고지한 거랑 금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거에 대한 사유를 엑셀로 잘 관리를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일단 추가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관리하지 내가 않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사실 요율을 하셔도 되지만 관리를 하셔야 되는 회사라고 하면 고지금액을 하시는 걸 사실 이거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지금액 그대로 들어가니까 차이가 없으시겠죠. 물론 이태사자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고용보험은 사실 보통 요율을 저희가 추천드려요. 금액이 워낙 작고 그 고용보험은 아시겠지만 고지금액으로 해가지고 퇴사하면 고용보험도 퇴직정산 하시잖아요. 근데 퇴직정산을 했다고 해서 공단에서 그 정산금이 빨리 날라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요율을 추천드리고 건강보험은 고지금액으로 해도 가능한 게 퇴사를 했을 때 중도정산을 내가 오늘 신고하면 보통 내일 오니까 정산금도 바로 아실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추천은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의 산재보험 요율에 따라서 그냥 회사 부담금이 얼마다라는 정도의 그냥 정보를 그냥 드리는 거고 직원의 급여는 사실 연관은 없어요. 그리고 학자금 상환금이라고 1.0에서 없던 기능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학자금 상환금이라는 거는 구성원들이 아까 전에 지금 저희 앞서 말씀드린 그 업데이트 노트 설명하시는 고태호 매니저께서 잠깐 말씀하셨죠. 컨트롤 K를 누르면 이렇게 구성원 검색이 가능하시죠? 이때 우리가 원하는 구성원을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송플렉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송플렉스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냐면 학자금 기능이 기존에 없었는데 들어왔어요. 자, 학자금은 아시겠지만 어떤 국세청 이런 데서 뭐 세무서죠. 그런 데서 이제 이 사람의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면서 급여에서 차감해서 이제 제출 금액 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지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고지용 금액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떤 넣는 칸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네, 요 하단에 보면은 여기 학자금 대출 상환이라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에 학자금 대출 기간을 1년, 보통 1년이시잖아요. 기간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연간 의무 상환액을 넣어 놓으시면, 저는 그냥 2달만 잠깐 해놓을게요. 자, 연간 의무 상환액 넣고, 월 상환금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예를 들어서 해놨다고 치면, 그러면 급여 때 알아서 공제가 돼요. 네, 학자금 대출 상환금 쪽 칸이 새로 공제가 생기면서, 네, 10만 원씩 공제가 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에 급여 끝나고 대장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설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저는 급여정산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내가 만약에 화면을 하다가 화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들어가시냐면 급여정산 화면에 들어간 다음에 방금 제가 정책 설정하다가 말았잖아요. 네, 여기 원래는 이 정산 템플릿 목록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제가 방금 한 정기급여 요게 있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근데 자주 하는 이 정산 템플릿을 앞으로 내가 계속 쓰겠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그 티켓 모양 하나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 핑크색으로 바뀌면서 요 홈 버튼 가보시면 자, 여기 앞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제가 지난번 썼던 웨비나에 썼던 거고요. 요게 지금인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요 설정 버튼 누르시면 조금 전에 제가 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공제 항목에서 공제 항목 하나만 추가해 볼게요. 자, 기타 공제라고 그냥 한번 기타 공제 해볼까요? 기타 공제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가지고 네, 기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기타 공제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느 사람한테 금액을 뗄지 모르니 그냥 전부 미정으로 해보고 저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급여 정산할 때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템플릿이 다 설정됐으면 실제 급여를 해보시는 거죠. 자, 급여를 하실 때는 여기 정산하기 버튼을 직접 누르시는 거예요. 자, 급여대가 돌아온 거죠. 그래서 저는 정기급여라고 해도 되고 이거는 원래 템플릿의 이름이고 뭐 6월 급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7월 급여로 그냥 해볼까요? 네. 7월 급여. 자, 기본적으로 처음 세팅했던 내용은 자동으로 다 들어왔어요. 템플릿에서 설정했던 거. 근데 내가 만약에 뭐 8월이나 9월이 돼서 옛날 기소월 거를 급여를 다시 한번 돌리고 싶고 뭔가 새로 하시겠다고 하면 이 기간을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돌려보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구성원들이 쫙 붙겠죠. 네.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붙을 거고 자, 구성원이 맞는지를 엑셀 다운로드 받으셔서 점검하실 수도 있고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에 구성원의 정보가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이 정도 정보만 해도 충분히 이 사람의 급여 내용, 계약 내용 다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구성원이 누군지 아실 수 있고 자, 구성원이 맞는 게 확정이 되면 바로 다음 자, 저희가 아까 지급 항목 세팅을 했잖아요. 지급 항목 세팅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게 식대였어요. 식대. 네. 식대 부분을 아까 했었던 거고 제가 아까 저장을 안 했던 것 같네요. 네, 우선은 자 기본급을 한번 보면 이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이 제가 코어 쪽에 설정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 인사계약 쪽 하단에 여기 연봉 요 설정한 걸 가지고서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누기 11을 해서 계산을 해주고요. 자 포괄 시간을 설정을 했던 거는 가지고서 어디에 나오냐면 요 고정 초과 근무 시간이라고 해서 포괄 설정된 게 자동으로 계산돼요. 자, 근데 우리 회사는 이 금액이 여기 아니에요. 여기 끝에가 약간 5원이거나 뭐 10원이에요. 이러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네,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수정해서 업로드 하실 수 있어요. 기본급여도 가능하고 모든 저희 그 플렉스 2.0에서는 모든 금액이 다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에서는 자동 계산되는 게 수정이 안 됐었지만 지금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초과 근무 수당도 초과 근무를 막 눌렀다. 근데 저는 이제 연동 아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인정 시간을 이렇게 해준대요. 그럼 초과 근무 시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동. 이것도 시간과 금액을 다 업로드 하셔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식대를 저장을 안 누른 것 같긴 한데요. 자, 식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이게 금액이 하나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요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금액을 넣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 모든 그 플렉스의 급여는 엑셀 기반으로 좀 돌고 있어요. 향후에는 저희가 화면에서 입력하려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예정인데 우선은 지금은 다 엑셀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엑셀 업로드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엑셀 업로드 하실 때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추가라는 글자를 왼쪽 끝에 쓰시고 넣으셔야 돼요. 물론 엑셀 템플릿 다운로드 받으시면 상단에 설명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추가라는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4번을 넣으시면 돼요. 저희는 다 4번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을 넣으시면 되고 이름은 넣어든 안 넣어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4번이 딱 맞으면 금액은 들어간다. 그리고 원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다. 근데 이거를 수정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수정이라는 글자를 쓰고 해당 금액을 수정해서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이 사람 필요 없어. 금액 뺄 거야 라고 하면 삭제라고 글자를 쓰시고 업로드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수정을 하시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급 항목에 대해서 금액이 잘 맞았고 내가 확정을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다음 공제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연봉 개념으로 잘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항상 금액이 비슷하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금방 넘어가긴 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클릭 잘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원천세 부분은 아시겠지만 본인의 공제가 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세 지방세가 달라지잖아요. 요거는 아까 전에 컨트롤 K 또 누르시면 이제 거기에 있는 구성원 정보에 또 공제 대상 가족 수를 넣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제 대상 가족 수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 공제 대상 가족 수는 구성원이 본인 걸 바꾸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원천징수 세율이 80%, 100%, 120%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그 1년에 여러 번 바꿀 수 있다라고 사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만 바꾸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구성원들한테 열어주면 구성원들이 계속 바꾸실 수 있어서 요거는 관리자만 하실 수 있어요. 기본은 사실 100%고요. 네, 내가 더 낼 거냐 덜 낼 거냐를 사실 하다가 연말정산 때는 어차피 리셋이에요. 100%로 리셋이지만 평소 급여 때 어떻게 하실지는 관리자분이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자동으로 되고 혹시 지금 뭐 웨비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고객사분들 중에서 중소기업 청년 감면 있으신 고객사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중소기업 청년 감면은 아까 전에 똑같이 그 컨트롤 K 제가 아까 그것도 설명하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컨트롤 K를 눌러서 구성원 탭에 가셔서 해당 구성원을 누르시면 그 제가 학자금 설정했던 밑에 칸에 이 감면 소득을 설정하는 칸이 생겼어요. 저희가 1.0에서는 없던 기능인데 2.0에서는 감면 소득을 설정하실 수 있어서 이 감면 소득을 설정하신 이 고객분은 여기 있죠. 요런 식으로 내가 기간을 하고 감면율을 넣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산해 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채플렉스를 잠깐 저랑 따라와서 보시면 원래 이 사람에 해당하는 급여에는 세금을 요만큼 내야 되는데 90% 감면을 해서 요만큼이에요 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거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원래 사실은 감면소득이라는 게 대부분 연간 150만 원이라고 되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감면액이 다 더해져서 150 되는 순간에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실 하시는데 원칙적으로 감면소득은 월별로는 확정을 지을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150만 원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거고 150만 원은 연말정산이 다 끝난 후에 그 연말정산을 하면서 실제 그때 150만 원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가정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도 체크를 지금은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도를 체크해서 막는 것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는데 기능적으로는 사실 원하시는 고객사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금 요거는 한도 체크를 틀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해줄까 하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이게 저희가 중간에 150만 원 한도 체크가 되는 걸로 바뀌면 업데이트 노트를 통해서 그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천세는 넘어가고요. 자, 국민연금은 아까 제가 기준소득월액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 사전에 설정한 부분에서 나와요. 기준소득월액은 그 급여정산 아까 메뉴에 보면 상단에 사회보험이라는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사전에 미리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기준소득월액을 한 번 더 업로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바뀌었으니까 7월에 급여 도래하시기 전에 한번 바꿔놓으시면 1년 내내 입사자들만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퇴사자는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서 입사자들 것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맞으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시고 이것도 수정하고 싶으시면 엑셀로 바꾸실 수 있어요. 네. 자, 건강보험 넘어가 볼게요. 자, 건강보험은 제가 왜 여기 다 왜 0이 나오겠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월 고지금액으로 바꿔놨잖아요. 네, 월 고지금액으로 할 때에는 월 고지금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0원이다. 자, 그러면은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건강보험 EDI 같은 데 보면 개인별 내역 받으실 수 있잖아요. 수식 쓰셔서 바꿔서 올리실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월 공단 고지금액. 네. 근데 이것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고 요일로 하고 싶으면 요일로 하셔도 된다. 네, 그리고 자 고용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고용보험은 제가 아까 전에 요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이 과세 총액에 그러니까 과세 금액에 따라서 요일로 계산해 줬어요. 네,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맞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학자금 상환금도 제가 아까 전에 등록을 했지만 그 사람은 퇴사자였고, 자, 강플렉스 문유일이라는 사람한테 제가 등록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자동으로 보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거 깜빡 잊고 안 했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서도 추가라는 버튼 이름을 넣어서 누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 공제. 기타 공제 제가 설정을 해놨지만 사람이라던가 금액은 하나도 설정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나는 급여 때 할 거야 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뭐 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원 4번 넣고 금액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 맞았다라고 하면 자, 금액을 확정하는데 그 미리 보기로 하셔가지고 저희 왜 급여 대장 1.0에서도 중간중간 대장 내려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결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가 이제 금액이 이제 총액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네, 상세 내역으로도 당연히 보실 수 있고 당연히 또 엑셀 다운로드 받아서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 맞았다 그러면은 정산 완료를 하시고 네, 정산 완료를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급여명세서 열람 시점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요 시간으로 하겠다 확인하면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급여가 마무리되었고요. 자, 요 대장 다운로드 또 받으실 수 있고 이체 리스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정산이 끝났습니다. 정산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수정해야 되라고 하시면 수정도 가능하고 사실 삭제도 가능해요. 요거는 삭제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권한은 최대한 좀 급여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급여 정산은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요. 제가 이어서 저 벌써 5시 30분이네요. 제가 10분 안에 퇴직금 정산하고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퇴직금은 제가 다음 또 웨비나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때 또 자세히 설명드리고 자, 우선은 중도정산은 요 퇴직자 정산 요거 누르셔서 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 6월 퇴직자 정산 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셔서 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이 없으니 요 기존에 했던 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똑같아요. 정산 대상자 설정을 해서 지급 항목으로 쭉 해서 공제 항목 쭉 넘어가고 자, 근데 중도정산 하는 거에 달라진 점은 여기 하나가 얘가 생겼어요. 네, 중도정산 화면에 가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도정산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플렉스에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기능이 들어온 거는 중도정산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었죠? 건강보험 정산이죠. 그리고 고용보험도 사실은 정산을 해요. 고용보험 정산은 우리 회사가 안 하겠다라고 하면 설정해서 토글을 끄실 수 있고요. 하겠다라고 하면 놔두시면 돼요. 그래서 고용보험하고 건강보험 정산도 자동으로 해준다. 네,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잘 해주시면 자동으로 다 계산해주고 이 차감징수세까지 계산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시면 중도정산 마무리된 거예요. 제가 이게 뭐 항목이 앞에가 똑같아서 그냥 넘어간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러신 부분이 있으시면 채널톡통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 페이롤 파트너들이 도와드리던가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도정산 마무리가 금방 됐고요. 자, 퇴직금 정산 되게 빠르게 갈게요. 자, 퇴직금 정산 오른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능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하실 거는 퇴직소득이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순서대로 어차피 플로우는 있어요. 플로우는 있는데 플로우까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플로우는 저희가 제공을 따로 해드릴 거고요. 플로우의 첫 번째가 퇴직소득, 우리 구성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첫 번째 기사님. 그러니까 입사일인데 보통은 다른 날일 수도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 입력하시고 퇴직급여 유행 DC인지 DB인지 뭐 이런 거 네, 설정하시는 거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에 일단 먼저 설정을 다 해놓으시면 이건 시간 되실 때마다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퇴직금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평균임금이 뭔지, 네, 항목이 뭔지를 여기다 설정하시면 돼요. 네, 평균임금 뭔지 사전에 설정하시고 이 하단의 계산 설정은 소수점, 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할지 버림할지 이런 거 설정하시는 거니까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고 자, 바로 퇴직금 정산을 들어가 본다고 해볼게요. 자, 제가 퇴직자 정산에 네, 다행히 사람이 한 명 있네요. 자, 윤초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퇴직금을 해보면 자, 퇴직 사유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자발적 퇴직, 뭐 기타 등등등 자 넣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은행 계좌번호 이런 거 사실 퇴직금이니까 은행 계좌번호 그래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뭐 1, 2, 3, 4 뭐 이렇게 하고 제가 그냥 바로
확정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확정해서 들어가면 자, 여기서부터는 퇴직금 사실 계산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 모양을 보는 순간 바로 아실 거예요. 제가 방금 클릭하니까 오른쪽에 이런 메뉴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임금 클릭하면 물론 자동으로 다 가져와요. 네. 요 급여자료 불러오기 눌러보시면 기본적으로 급여를 정산했던 거나 급여를 이관했던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얘가 다 보여줘요. 네. 제가 이렇게 아까 전에 평균임금 설정했던 애들이 다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거는 사실 여기서 수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여긴 보여주는 화면. 내가 만약에 수정할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화면에서 수정하기가 이 퇴직금은 다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수정 직접 하실 수 있다. 모든 항목 수정하실 수 있고 물론 보통 퇴사하면서 연차 수당 주시는 거는 평균임금 포함 안 하지만 상여금이 있었다. 최근 1년간에 저는 50만 원으로 해볼게요. 수정을 하시고 나면 꼭 하단에 있는 그 재계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평균임금이 싹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바뀌었죠. 과세이연 정보를 추가해야 돼요. 네, IRP 계좌로 다 입금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올해 상반기에 바뀌었고 예외사항은 물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입력을 해서 계산을 누르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과세 이연이 될 거예요. 해당하는 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그냥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금액은 퇴직소득세 전액 넣으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요거를 전액 넣어보고 입금일도 8일 해서 재계산을 해보면 네 세금이 싹 바뀌었어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전부 과세 이연됐다. 끝났으면 검토 한번 하시고 검토 완료. 네, 이렇게 해서 자 정산을 다 끝냈으면 완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정산 완료했다라고 하고 퇴직소득 급여 대장, 이체 리스트, 원천징수 영수증, 정산 내역서 이게 모두 다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활용하셔가지고 내부에서 품위하시거나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에 사실 급여 쪽을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그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급여 쪽은 사실 많이 제일 물어보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혹시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아마 질문이 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저희 페이롤 파트너분들께서 같이 접속하셔서 질문을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된 관계로 제가 일단 Q&A, 사전 Q&A 받은 것 중에 한 가지만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네, 화면 한번 다시 제가 공유를 하고요. 네, 자 화면 보이시죠? 자, 뭐를 할까? 요거 제가 다 설명드린 거니까 이런 건 넘어가도 되죠? 네. 지금 사실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요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퇴직자 중도정산 할 때 고용보험 정산하는 화면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정 쪽에서 중도정산 만약에 경우 안 하시고 싶으시면 꼭 해제를 누르셔야지 해제가 돼요. 안 그러면 자동으로 정산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전 질문이 사실 이 부분이었어가지고 네, 요걸로 해서 그냥 마무리 일단 지으면 될 것 같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계약 정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계약 정보 입력하는 거를 사전에 꼭 잘 해주셔야지 급여정산 쪽에 기본급하고 이런 게 잘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가 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계속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가 웨비나를 조금 있다가 저희가 끌 거거든요. 그때 좀 이거를 취합해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저희가 웨비나 또 열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또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그 고태우 매니저가 아까 전에 하셨던 고태우 매니저가 할 말이 있대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고태우 매니저입니다. 아까 그 질문 주신 분 중에 저희 그 채용 관련해서도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채용학 목표 관리를 저희가 이제 8월 달 배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먼저 저희가 플렉스 팀 내부 안에서 지금 해당 채용 기능하고 지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만약에 리뷰 기능과 더불어서 목표 관리 채용까지 좀 기다리고 계신 고객사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또 구현되는지 또 미리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 네. 네, 오늘 저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퇴근길 되세요.